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수업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딱 핵심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웃라인만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고분인데요. 삼국시대 고분. 이 옛날 무덤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 무덤들은 보통 피지배계층들의 무덤은 잘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무덤들은 거의 다 왕실이나 귀족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왕실과 귀족들의 무덤은 사후 세계도 더 잘 살라는 의미로 각종 당시의 문화 풍습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삼국시대 문화재 중에 이 옛날 무덤인 고분이 굉장히 결정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종 무덤 양식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덤 양식이 어떤 스타일로 흘러갔고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분 양식입니다. 돌무지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백제할 때 고구려와 연계되는 무덤 양식이 돌무지 무덤이었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돌을 쌓아서 올린 양식이 돌무지 무덤이고, 이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안을 채웠기 때문에 무덤에 벽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인데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은 말 그대로 굴을 파서 안에다가 돌로 된 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고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을 넣기도 하고 유물을 넣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돌로 만든 방과 통로를 만들고 흙을 덮는 양식인데 이게 봉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 놓습니다. 분명히 유물들도 많았을 텐데 아마 이게 돌로 된 방과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문만 열고 따고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발견이 되면 거의 대다수 도굴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거의 부장품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앞에서부터 보지 않고 뒤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덧널. 널이란 것은 널판지, 그러니까 나무판을 뜻합니다. 근데 덧널이죠. 널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널을 덧대가지고 이중으로 널을 만들어 놓은 판지를, 나무로 된 판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돌무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다가 돌을 쌓아버려요. 돌을 쌓아서 이 층층이 꽉꽉 채워 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봉분을 만들기도 하죠. 이따가 또 그림을 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도굴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벽화가 없고, 그리고 이 돌무지 때문에 도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신라의 돌무지 덧는 무덤에는 유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바로 경주 가려고 짐 싼 사람 누구야?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돌무지 무덤은 구조가 이렇게 돌로 쌓은 무덤입니다. 방이 있긴 있어요. 큰 무덤들은 방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왕들의 무덤은 도굴이 돼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냥 주변 기록을 통해서 이게 아마 장수왕 무덤이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장군총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돌로 통로를 이렇게 동굴을 쌓고 그 다음에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널길, 앞방, 이음길, 널방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봉분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굴이 쉽겠죠. 대신에 벽화가 많이 발견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신도, 날아올라 주작이여, 이게 바로 다 굴식 돌방 무덤에서 발견이 됩니다. 주로 고구려와 백제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널을 이렇게 덧댄 다음에 요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돌무지를 쌓고 봉토를 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굴꾼이 파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굴이 잘 안 되고 대신에 벽화가 없겠죠. 자, 이게 바로 돌무지 무덤입니다.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굴식 돌방 무덤의 세부적인 모습입니다. 안에 이제 벽화를 쫙 그려놔요. 특히 고구려는 벽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벽화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보니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고구려 사람하고 고구려인이 아닌 사람 같은데 코가 크죠. 콧수염도 있고 눈이 커요. 옆에 비교해 보시면 달라요. 그래서 당시에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춤추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는 거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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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방법이겠죠? 당시에 복식도 알 수 있죠. 옷 모양을 알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수렵도입니다. 또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는 건데, 야, 이거 보시면 이거 좀 해설을 좀 해드리고 하는데, 말 그대로 수렵도는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도 쫓고 사슴도 쫓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잘 보시면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앞에 가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방향이 이건데 이쪽으로 가는 사슴을 잡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 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하이 레벨의 궁술입니다. 이거 뒤로 쏘는 거는 그냥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것도 쉽지 않죠. 서서 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엎드려 쏴 누구야? 서서 쏘는 것도 어려운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화살 촉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먼 거리를 가진 않겠지만 짧은 거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게 꽂히면 그냥 관통이 아니라 파고들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굉장히 날래고 용맹했다라는 것을 벽화를 보고 알 수 있죠. 말씀드렸던 사신도입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이제 백제에서 발견되는 돌무지 무덤인데요. 그 서울 석촌동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셨죠. 제작 과정이고요. 이건 쌤이 직접 가서 찍은 건데, 이건 무덤의 앞에 이렇게 입구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굳이 돌령 무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던 벽돌 무덤입니다. 이 벽돌 무덤은 중국에서 건너온 무덤 양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굴식 돌령 무덤도 중국에서 건너온 거긴 하지만, 이거는 따로 이제 방도 만들어져 있는데 다 안에 벽돌로 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 무덤입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양식입니다. 지금 막혀서 못 들어가요. 이것도 요 아픈 사연이 있는데 학교에서 뵈면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령왕릉이 대표적인데요. 앞에 신수상이 있고 관짝이 있는데 이게 도굴이 안 된 거예요. 거기다 이 벽돌 무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로가 있고 방이 있기 때문에 도굴되기가 쉬운데, 운이 좋게도 이게 도굴이 안 된 게 온전히 남아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옆에 박물관에 가보시면 모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것도 쌤이 직접 가서 찍은 건데요. 발견된 신수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당시 문화 양식을 알 수가 있죠. 경주에 있는 대릉원과 오릉인데요. 굉장히 무덤이 커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래서 도굴이 안 되고 그냥 사람들이 언덕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도굴하는 사람들도 들어가다가 돌에 막혀가지고 도굴을 못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번에 신라시대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돌무지 덧널 무덤이 굉장히 컸던 이유가, 왕권이 사실은 약한데 그 권위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덤을 크게 했다라는 설명을 또 드렸었기도 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널이 덧널로 돼 있어요. 이게 시체로 넣은 널이 있고 또 위에다가 덧널을 쌓아요. 그 위에다가 돌무지를 덮으니까 그 봉토를 쌓아도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도 땡땡땡땡땡땡 하고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도굴이 거의 다 안 되고 부장품들, 예술품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 천마도죠. 천마도인데 쌤 여기다가 영상 띄워놓을게요. 쌤이 갔다 왔던 답사 영상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벽화가 아니고요, 말 안장입니다. 안장에 무늬가 내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 벽화가 있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그냥 부장품입니다. 삼국의 고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나타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이 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중국의 영향으로 굴식 돌방 무덤이 제작이 됐다. 그래서 벽화가 발견되는 무덤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백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초기에는 고구려와 비슷한 돌무지 무덤이 제작이 됐다가, 그리고 웅진 시기에 고구려한테 쫓겨내려와서 웅진에서 천도했을 때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이 제작이 됐는데, 성왕이 어디로 다시 천도를 했어요? 사비로 천도를 했죠. 그 시대 이후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제작이 됩니다. 신라도 한번 볼게요. 신라는 처음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6세기 말부터는 또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만들어지는 게 돌무지 무덤이 많이 만들어져요. 물론 신라는 덧널 무덤이긴 한데 그 이후에는 벽돌 무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굴식 돌방 무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게 한 600년, 7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항상 똑같지 않다는 거죠. 원하는 트렌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거의 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는 거의 다 봉분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만들어주셨는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봉분 쓰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선산에 묻힌 분도 계시긴 하지만 요즘엔 공원에도 묻히시기도 하고, 요즘 낙골당일에서 화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트렌드는 언제든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무덤 양식에도, 고분 양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벽화들이 교과서에도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런 고구려 고분 벽화는 당시에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양식들 잘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뭐 고기를 먹은 것도 있고 한데, 중요한 사람, 무덤의 주인이거나 가족들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는데 작게 그려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하인 또는 노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 당시의 사회생활 모습과 종교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